생명과학과 2014-1464 함진경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곧 3시면은 아르바이트를 가야 해서 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좀 원래는 좀 제가 막 저녁에 부랴부랴 막 이렇게 녹화하고 그런 성격인데 이번에는 좀 빨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송이치 총정리를 할 만큼 총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와 여름방학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다들 열심히 하실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고, 물론 교수님께서 진짜 어떤 학생보다 제일 바쁘게, 이제 어느 누구보다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교수님이 진짜 하루하루를 가장 알차게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진짜 제일 알차게 사시는 분인데, 진짜 물론 교수님만큼은 안 힘들었겠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과제 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다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총회치 과제에 밀리지 않고, 물론 밀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밀리지 않고 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저도 저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꾸준히 하는 거 의지력이 좀 약해서 꾸준히 하는 습관이 별로 없는데 이번 과제는 그래도 밀리지 않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총회치 총정리를 하게 되면서 총회치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제 PPT를 만들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최종 마무리, 총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2학기 때 이제 2학기 때는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총이치를 만들어 해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지만 이번 1학기 때 그래도 전체적인 뼈대는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습을 통해서 다음 주 실습 때 할 과정을 미리 예습할 수 있었던 게 미리 먼저 공부할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학생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일단 총이치가 무엇인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란 상하악 치아의 전부 또는 편악에서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제3대구치를 제외한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갑철성 보철물의 일종으로 전부상의치, 완전 틀니라고도 합니다. 이제 틀니의 목적은 이제 치아가 모두 빠진 노인분들 아니면 다른 젊은 사람도 이가 다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작 발음 신미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자 만든 틀니 보철물을 틀니 총이치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깜빡하고 사진 안 넣었는데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요소, 지지, 유지, 그리고 교합시 안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지지란 의치에 가해진 저작용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치가 놓이는 토대가 되며 의치를 통해 저장력이 전달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총의치는 점막으로 덮인 뼈에 의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유지는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결구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물리적 요소, 응착력, 점착력, 응집력, 표면장력, 모세관입력, 기계적 유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요소 힘에 의해서 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정은 총위치는 다른 고정성 보철물 또는 가철성 국소위치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위치의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은 어떤 힘이 작용되었을 때 동요되거나 위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위치에 있으려는 성질 또는 평형점을 벗어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다. 의치의 안정은 의치와 의치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 간의 위치 관계를 변경하려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로서 안정위, 레스트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능 운동 시에도 동요 없이 제자리에 있으려는 의치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로는 근균형과 교합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균형과 교합균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균형이란 여기서 근육이 근육할 때 머슬을 말하는 거고요. 치아 접촉과는 무관하고 구강의 기능 운동 시 혀, 입술, 뺨의 근력에 의해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합균형. 교합균형은 악골의 기능 운동 시에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상하의 치아의 교합 접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역학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서 치조정성 간의 법칙에 따라 인공치아의 배열 위치를 정해서 교합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총의치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의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구의치, 최종의치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임시의치 이렇게 있습니다. 영구의치란 발치 후 무치악제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의치를 말합니다. 임시의치란 확정적인 치아 보철물을 하기 전에 심미 저작 발음 고경 유지 및 편리함 또는 상실된 치아와 주위 조직에 대한 인공 대치물의 구강 내에서의 적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의치로서 중간의치, 잠정의치, 임시의치, 이행의치 및 과도의치, 치료의치, 즉시의치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의치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치아를 나타내는 인공치. 인공치는 artificial teeth라고 하는데 인공치는 레진이나 도제로 만들어진 기성품이고 구치부 인공치아의 경우에는 레진과 금속을 결합한 인공치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메탈 인설티드 티스와 금속 교환면 인공치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치상. 의치에 있어서 인공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면서 주로 레진과 금속으로 제작이 됩니다. 레진 의치상은 이번 저희가 실습 때 사용한 게 레진 의치상인데요. 인공치아를 제외한 의치상 전부를 레진으로 제작한 것을 말하며 이때 사용한 레진은 폴리메탈 메탈 크릴레이트가 일반적이지만 이런 게 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속 의치상은 메탈 덴탈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의치상의 인상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속으로 제작한 금속상을 말하며 재료로서는 금합금, 코발트 크롬 합금, 니켈 크롬 합금, 티타늄 등을 사용합니다. 상하의 금속 의치상의 재료는 구개면 전부를 금속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치상의 구성 부분은요. 점막면, 연마면, 교합면, 의치상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이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게 여기가 상악입니다. 상악 무치약 환자의 사진인데요. 잔존치아의 상실 후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 돌기가 사라지고 남은 치조 용기를 말합니다. 상악에 있어서 의치를 장착했을 때 가장 크게 압력을 받는 주압력 지지부가 되며 인상체와 의치에서는 치조재화를 형성합니다. 자연치아가 상실된 후에는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는데 상악치아의 치조벽은 일반적으로 구개측이 두껍고 순협측이 얇아서 치아가 상실된 후에 진행되는 흡수량은 순협측에 있는 치조벽에서 더 많습니다. 따라서 치조골의 흡수 방향이 내상 방향으로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악궁이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상악 결절인데요. 잔존 치조제의 최후방에 있는 치조돌기 부위를 말하며 총의치에서는 결절와를 형성하고 이곳에는 인공치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치유두인데요. 절치유두는 양중절치 사이에 설측에 위치하며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총의치에서는 절치와를 형성합니다. 비구개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절치 공간을 덮고 있어서 압박 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안압부로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옆에가 보면 하악인데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하악순소대, 하악협소대, 하악순측전정, 하악협측전정, 교근지역, 설소대, 치조설명구, 치조설측변연구로 나눠집니다. 이제 하악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총의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악 잔존 치조제, 두 번째로 구후용기, 세 번째로 협측붕, 네 번째로 외사선, 이공부위, 설결절, 악설골근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후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잔존 치조제의 최후방에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연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평면을 설정할 때 인공 구치 배열 시 구치 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여할 수 있는 해부학 구조입니다.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위해 의치상을 제작할 때는 이 부위를 피개해야 합니다. 또한 교합 평면 설정의 후방 기준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송의치와 인상체에서 후구치와를 형성합니다. 예비 인상 및 예비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상이란 모형 제작을 위해서 구강 내 조직의 상태를 음영으로 체득하는 행위를 인상 체득이라고 하고 그 음영을 체득하기 위한 재료를 인상제라고 합니다. 얻어진 음영의 인상체 내면에 석고 재료를 부어서 구강 내 상태를 정확히 제형하는 모형을 제작합니다. 인상제의 요구 조건은요. 취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양호하고 미세한 부위의 재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적당한 경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탄성 회복이 크고 영구 변형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환자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없어야 합니다.
6번째로 최적의 안정성이 양호해야 합니다. 7번째로 신체에 유해하지 않고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8번째로 석고 모양재와 청량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상재는 재료 성질에 의해서 분류할 수도 있고 경화 방식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비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예비 인상은 예비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지 않고 구강 내 조직의 정적인 상태를 체득한 인상입니다. 주로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며 총일치 제작을 위한 예비 인상제는 알지네이트 또는 인상용 컴파운드를 사용합니다. 예비 인상을 개형 인상, 연구 인상, 해부학적 인상, 1차 인상이라고도 합니다. 예비 인상제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인상 체득 즉시 모형제를 주입해야 된다 이런 거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기성 트레이인데요. 인상용 트레이는 인상제를 담아 구강 내 인상체득 부위로 옮겨주고 인상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지시켜서 경화 후 구강 바깥으로 제거하는 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합니다. 기성 트레이는 구강의 개형에 맞게 미리 제작하여 시판되는 대중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비 모형은요. 예비 모형은 예비 인상에 석고를 부어서 제작한 모형을 말하며 연구 모형, 진단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예비 모형은 진료실에서 구강 내 상태를 진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이용되고 기공실에서는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하는 데 이용됩니다. 개인 트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트레이는 왜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유가 중요한데요. 개인용 트레이는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 개인에 맞도록 제작한 트레이로서 맞춤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용 트레이를 이용하면 환자의 구강 조직 상태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최종 기능 인상을 체득할 수 있으며 최종 기능 인상에 경석고를 주입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형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용 트레이 제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선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의 형태는 완성된 총일치 형태와 유사해야 하나 가장자리는 임프레션 컴파운드나 보더 모딩 왁스로 하는 근합 형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연부 외에는 일률적으로 2에서 3mm 짧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중압 레진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잘라주는 거죠. 지금은 여기 사진은 티슈 스탑까지 돼 있는데 여기 이 왁스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한 장을 압접합니다. 그 다음에 티슈 스탑을 만들어주고요. 티슈 스탑부와 왁스가 덮이지 않는 부분에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판상으로 만들어서 모형편에 압접합니다. 지금 압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악은 구개부에 원형으로 위치시키고 하악은 치조정의 막대 모양으로 위치시킨 후 중앙에서 협설 방향으로 균일하게 눌러서 2에서 3mm 정도의 두께의 모형으로 압접합니다. 그 다음에
조각도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악은 수직형으로 만들고 상악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손잡이의 높이는 순축 변연에서 상악은 2에서 22mm, 하악은 18mm 정도가 적당하며 하악 보조 손잡이는 구용기 높이의 3분의 2 정도로 합니다. 이러한 높이는 교합 평면의 위치 정도로 구순 접선과 일치합니다. 요구가 있을 때는 왁스 스페이서를 제거하고 유지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상 기초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기초상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안을 시작하여 교합 체득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의치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상은 의치 제작 과정 중에 사용되는 임시 의치상이지만 열중합 레진이나 금속으로 총의치의 의치상 부분을 미리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상은 구강 내의 시적시나 작업 모형에서의 기공 작업 시 적합성과 안정성이 높고 잘 파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상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상은 후에 최종 이치상 재료로 교환되지만 구강 내의 시적 시 정확한 교합 관계의 체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구강 내와 작업 모형의 조직면에 정확히 적합되고 충분한 유지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강 내의 온도에 변형되지 않고 다소 교합력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완성된 의치와 동일한 외형선과 변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색상이 불쾌감을 주어선 안 됩니다. 이제 준비 작업인데요. 첫 번째로 외형선을 설정하고 그 두 번째로 치조 정선 및 기준선 표시, 세 번째로 모형상의 릴리프와 블락아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선을 설정하는데요. 상악의 경우는 순소대, 순측전정, 협소대, 협측전정, 익돌 상악 절흔을 지나서 국의 소화를 통과하고 반대측으로 이어집니다. 하악의 경우는 순소대, 순측전정, 협소대, 협측전정, 구후용기 후연 부위를 지나 치조 설측구, 설소대를 지나 반대쪽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소대 부위는 피해서 지나가도록 하고 완성될 기초상의 변연부를 연필로 인기합니다. 지금 한 23분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느낀 점은 1시간 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중간중간마다 수분 보충을 위해서 수박을 먹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준선 표시를 하는데요. 치조정선 및 기준선 표시를 하는데 치조
그 둘을 하는 이유는 교합재 위에 표시된 치조정선과 기준선은 인공지하를 배열할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 지침선입니다. 치조정선과 기준선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읍지는 안정성, 유지 및 지지 및 저작 관계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상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연필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일단 전 준비로 표기한 외형선, 치조제 정선, 기준선 등을 확인하고 릴리프, 블럭아웃 등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자가중합액의 액과 분말을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계량하여 혼합 용기에 레진액을 먼저 붓고 레진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스파츌라로 혼합합니다. 그래서 혼합한 후 동그랗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압접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해봐서 알지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가중합기에 넣어서 덴처바 등으로 트리밍을 합니다. 과잉된 부분을. 하악 기초상은 상악 기초상과 달리 레진을 롤 상태로 길게 형성해서 하악 모형을 치조제 위에 올려놓고 치조제에서 변형 방향으로 밀면서 펴나갑니다. 모형 변현을 넘친 여분의 레진은 잘라내서 변현 외형선과 일치하도록 하고 압력 중압조나 수중에 보관하여 경화시킵니다. 중압 완료 후 모형에서 분리하여 적절한 외형과 두께로 트리밍합니다. 이제 교합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제는 상악 악관 관계의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치조제 부위에 올려져 있는 구형의 왁스 블럭으로 일반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제작됩니다. 무치약 환자는 자연 치아의 완전 결손으로 적절한 인공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자료가 결여된 상태이므로 기초상과 교합제로 구성된 교합상을 부각 내 시적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치 배열의 기준을 찾는 자료로 이용합니다. 교합제의 적절한 형성은 인공치의 위치와 시축 경사 및 환자 개인의 중량에 일치하여 배열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총위치 제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합제는 상하악의 수직 관계를 결정하고 상하악의 수평 관계를 결정하고 가상 교합 평면을 결정하고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모를 결정하고 교합제의 참고선을 설정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이제 교합제를 이제 제작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기초상 위에 리치에 형성된 참고선을 문 좀 열겠습니다. 일단 기초상 위에 리치로 연장 표시된 참고선을 이용하여 치조제 정선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위에 조각도로 10mm 정도 폭의 간격으로 선을 그어 골고루 연화시키고 접어서 붙이고
다시 뒷면을 연화시키고 접어붙이는 과정을 지그재그 식으로 반복하여 층이 생기지 않도록 붙이거나 왁스를 연화시키면서 원형으로 말아 접습니다. 높이는 10mm 정도로 하고 단면은 사각형으로 형성합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총위치 조각도를 통해서 알코올 램프를 통해서 이걸 뜨겁게 한 다음에 하고 왁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여분의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이제 인공치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인공치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색깔도 사람 또 이미지에 맞는 모양과 색을 설정을 해주어야 하고, 또 여자는 부드럽게 남자는 좀 더 굵은 약간 각이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친구들 보면은 치아를 볼 때 치아가 예쁜 친구는 되게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치아의 외형과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좀 취해봤고요. 인공치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된 치아로 제조 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구조인데요. 1번이 이제 치조면, 2번이 유지핀, 3번 설면, 4번 절단면, 5번 순면, 6번 치경선, 7번 치근부, 8번 돌출점, 9번 셔프트, 10번 설측 경계선입니다. 인공치아 이제 재질은 도제 인공치아와 레진 인공치아가 있는데요. 도제 인공치아는 파절이 되기 쉽고 교환면 조정 시 삭제가 어렵고 기능 시에 접촉 충격에 의한 착용감이 좋지 않고 위치상 레진과는 기계적인 결합만 가능하므로 약간의 거리가 좁아서 유지 장치의 손상이 불가피할 때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도가 높아서 대합되는 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근관수복치아 등의 경우는 마모시키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같은 재질인 도제 인공치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레진 인공치아가 있는데요. 자연감이 있는 내파절성이 우수하고 위치장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약간의 거리가 좁아질 때 치아 길이 조절이 용이하고 대합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근관수복치아 등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의 경우는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합 재질 인공치아인데요.
금속 삽입 치아와 금속 교환면 치아가 이에 속합니다. 금속 삽입 치아는 레진 치아의 교환면에 금속판을 삽입하여 제작한 인공 치아로 내마모성이 높고 의치상 레진과 결합이 좋고 저작 효율이 높습니다. 금속 교환면 인공 치아는 레진 치아의 금속 교환면을 형성하여 내마모성을 증대시킨 것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전치는 가장 이제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심미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둔 요소고 얼굴 외형에 따라서 또 나눕니다. 방형, 남원형, 첨형으로 분류하고 인공치아의 이제 형태는 이제 그렇게 나눠지고요.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해서 또 나눠집니다. SPA는 요소 중 특히 성격을 전체 형태에 반영하여 남성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형태, 여성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형태, 그리고 중간적인 형태로 분류하였습니다. 치원성 개념이란 환자의 성별, 개성, 연령의 조화를 이루는 보철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로서 인공치 선택 시에 이러한 개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치의 형태는 인공치아 구치의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과 심미 기능보다는 저작 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이고요. 구치의 형태는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 내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교두 경사각으로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형태를 구분합니다. 이제 인공치아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또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있는데 치아 크기가 남자는 크고 여자는 작고 방형, 첨형 또는 남원형, 방형, 궁형, 편평, 곡선, 각, 둥글, 어두운 색, 밝은 색, 크고 작고 그러니까 딱 여자는 여성스럽게 남자는 약간 남성스럽게 만드는 인공치아를 배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쉐이드 가이드와 몰드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드 가이드는 인공치아의 색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제조회사별로 쉐이드 가이드 넘버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칼 회사의 쉐이드 가이드는 모두 20개의 색조로 되어 있고 치아가 부착된 팁의 아랫부분에는 쉐이드 가이드 넘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몰드 가이드인데요. 몰드 차트라고도 하며 인공치아의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제조회사별로 다른 몰드 가이드 넘버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쉐이드 가이드고 이게 몰드 가이드입니다. 이제 인공지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제는 인공지화를 배열하는 데 이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치과에서는 교합계의 모양을 부착하기 전에 상하계 교합제의 형태가 개인의 조건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교합제의 높이, 교합평면의 위치, 교합제의 수평관계,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지상의 지침선. 을 중요시해야 그렇게 해야 치아 배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치의 기능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심미, 발음, 역학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인공치를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합니다. 네, 전치부 배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는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는 심미와 발음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전치부의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는 심미와 발음 기능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특히 상악 전치부는 심미성을 우선으로 하여 위치시키고 하악 전치부는 심미보다는 발음과 우지 안정에 유리한 위치를 정하여 배열해야 합니다. 상악 전치부 교합제를 한자의 구강에 시적하여 심미적 기능적으로 적합하도록 형성하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교합제의 순면을 기준으로 배열합니다. 하악 전치부 치아의 배열은 발음 기능 및 교합 시 의치의 안정을 위해 상악 전치부 치아에 대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 관계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계의 양에 따라 교합 안정의 기본 요소인 절치 유도각이 결정됩니다.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배열하는 것에. 자, 이제 매몰인데요. 나베치의 매몰이란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의치상인 나베치를 영구 의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공 과정을 말합니다. 매몰의 기공 과정은 임시 의치상 재료를 영구 의치상 재료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베치를 함 속에 넣고 석고나 한천으로 채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몰의 목적은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일단은 교합기에서 나브이치 모형을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1차 이제 매몰이에요. 높이를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이 차 매몰에서는 이렇게 한 게 1차 매몰 1단계 매몰인데요. 상악 모형은 상악 전치부가 순축으로 경사되어 있어 절단연이 함의 테두리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기 위해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악 모형은 모형 후방에 있는 힐 부위와 함 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함을 분리할 때는 힐 모양 후방의 석고 매물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양의 석고 매물재를 플러그아웃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형을 앞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브위치의 매몰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에 모두 경석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단계 및 2단계는 보통 석고로, 3단계는 경석고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금부터는 경석고와 보통 석고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함의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는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브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려주면 나브위치가 부착된 모형의 리치가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 매몰합니다. 2단계는 이제 석고와 인공칠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몰제가 치밀하게 접촉되어 기포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꼼꼼하게 발라주고 일단 석고를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교환면 부분을 이렇게 또르르를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보이도록 해줍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경석고를 덮어서 3단계 매몰 부위는 경석고를 혼합해서 채운 다음에 경석고에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누르면 여분의 경석고가 뚜껑 위로 구멍으로 넘쳐 나오고 상악과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 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매몰한 경석고 부위를 캐핑 또는 타핑이라고 합니다. 매몰이 끝나면 뚜껑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함을 클램프에 넣어서 경석고의 팽창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둡니다. 기구를 이용하여 경석고를 제거할 때 인공치아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함으로써 손상이나 파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인공치아의 변이로 인한 인공치아 파절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공치아를 제거하는데요. 음영 속에 인공치아 및 모양이 이제 함을 분리한 다음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제거합니다. 이때 중성 세제가 함유된 끓는 물을 사용해도 좋지만 다시 스팀 클리너로 세척해 두어야 합니다. 치아의 치조면에 남아있는 얇은 왁스 피막은 치아의 의치상 재료의 결합을 방해하고 의치상에서 치아 탄력의 원인이 됩니다. 함을 옆으로 기울여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나가도록 한 다음 모든 인공치아는 상함의 경석고 음영 속에 식립되어 있어야지만 탄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치은 형성 시 인공치아 표면에 왁스가 묻어 있었거나 인공치아의 치관이 너무 짧게 노출된 후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치아를 깨끗하게 저희는 끓는 물로 하고 스팀을 쳤는데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인공치아까지 보이게 한 다음에 레진을 전입하게 됩니다. 이제 레진을 근데 혼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레진 그 액체와 분말 가루의 그 딱 적합한 정도를 잘 몰라서 저도 한 4번 정도 했는데 4번 정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진을 전입을 하는데요. 분말의 양은 나브이치 무게 1.2배를 측정하여 사용하고요. 레진액은 분말 무게 2분의 1이나 분말 부피의 3분의 1을 측정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크기의 의치 하나를 제작할 때는 30cc의 분말과 10cc의 액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처음 해서 이렇게 30초 동안 스파츌러로 혼합을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면 병상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5분 안으로 빨리 성형을 해야 합니다. 이제 꾹꾹 눌러서 상압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깔고 그 위에도 레진을 두고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을 해주게 됩니다. 1차 시합할 때 그 3천까지 이렇게 딱 하고 풀르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풀르고 그 다음에 그 비닐을 빼고 3차 시합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분의 레진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성을 시작하는데요. 30분에서 60분 동안 물속에 담가뒀다가 운성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방치하면 레진액이 증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조를 부여하는데요. 저희는 아직 색조 부여까지는 해보지 않아서 잘 그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고를 이제 다 제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고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석고를 다 제거하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각도로 이제 다 제거를 해야 하고 조각도로 다 제거를 하고 그 핸드피스 가장 자그마한 부분을 이용해서 또 제거하고 조각도로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0분이 조금 넘었는데 총위치가 이제 거의 총위치 정리를 한번 쫙 해봤습니다. 이론 때랑 또 강조하셨던 부분들이랑 또 실습도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고 교수님께서도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교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아부성 발언도 아니고 교수님이 정말 하는 게 많으신데 학생 한 명 한 명 다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거 매주 또 주말마다 또 다들 뭐 과제도 밀린 과제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이거 과제 때문에 많이들 또 저도 그렇지만 많이 투정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다 피가 되고 땀이 되는 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총위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